지난 시간엔 촉법소년이 무엇인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지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님의 촉법소년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많이 저한테도 물어보시는데, 한 살 정도 낮추는 게 어떤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이 촉법소년 연령 같은 경우에 지금 14세로 돼 있으니까 그때면은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거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교육은 충분히 받은 상태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의 행동이 잘못된 것, 잘못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는 이제 자기 행동에 대한 처벌, 책임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이고.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면 정말 범죄가 줄어들게 될까도 물어봤습니다. 나와 있는 통계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난 어떤 처벌을 받는다에 대해서 인식을 크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는 이 행동을 안 해야지 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나이를 하향한다고 해서 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성인들이 조직적인 범죄에 청소년을 가담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보이스피싱, 약 이런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게 되면 이 나이 또래에 있는 아이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정리해보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소년범죄가 크게 줄어들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연령 하향 논의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논의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 촉법소년 나이 연령을 낮추는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가 피해자의 보호 관련이거든요. 소년 사건은요, 이 소년을 기본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데에다 관점을 두겠다라는 거죠. 저는 가장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 번호도 알려주고, 그리고 내가 접근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결과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럴 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한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소년 사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비공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심지어 법원에서 사건 번호가 뭐냐, 피해자인데 사건 번호가 뭐냐라고 물어봐도 이것조차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피해자로서 내가 피해가 중합니다, 강력한 조치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그만큼 보장이 돼 있지를 않아요. 제가 이제 하는 사건들 중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사건들도 당연히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법원에서 자료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조회를 하면 잘 안 보내주세요. 굉장히 제한적인 내용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사소송 법원에서는 이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 이 가해자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심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 부분을 반드시 개선을 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 고쳐져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년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은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인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소년들이 가 있는 소년원이나 소년 보호 재판을 받기 전에 이제 거치는 소년 분류심사원,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포화 상태입니다. 오히려 판사님들도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소년을 뭐 분류심사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소년원에 보내는 이런 처분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보호관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소년원의 수도 너무 많습니다. 결국 이 소년 사건이라는 게 소년이 추가로 범죄를 저지를 거를 예방을 하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보호관찰관의 숫자도 늘리고 담당하는 소년의 수도 줄여줘야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확충이나 뭐 예산의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소년들을 더 세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막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색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사회적인 공감대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앞으로 더 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년들에 대한 교화 그리고 추가적인 범죄로 나아가는 것들을 예방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년 사건들을 많이 접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소년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아이들을 저도 만나요. 근데 그렇게 만나보면은 대부분이 제대로 된 가정의 보호, 그리고 사회의 보호를 받지를 못하고 울타리 밖에 나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제한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또다시 범죄로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소외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출 필요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 촉법소년 그리고 촉법소년 사건에 대한 저의 생각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여기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저도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